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엄마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형과 엄마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니 말이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 일을 써리모에게만 고백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에게는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다. 그 형은 나와는 달리 키 크고 호남형의 피부도 하얗다. 형과 거리를 지나가면 나이가 많건 적건 대부분의 여성들이 형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지나갔다.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만큼은 아니지만 분명 평범한 외모는 아니다. 형은 그만큼 잘생겼고 몸매도 좋았다. 아빠는 외국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고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오는 정도였다. 엄마는 우리 형제의 학원비를 대느라 늘 바빴고 하루에도 2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셨다. 엄마가 애쓴 결과 형은 이름은 없지만 대학 문턱을 넘을 수 있었고 화려한 대학교 생활을 했다. 형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으나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에 마음을 다잡고 사는 듯 했다. 형의 외모는 정말 특별했다. 나는 평균 이하의 키에 피부도 안 좋고 외모도 평범한 수준이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랑 형은 저렇게 외모가 좋은데 나는 왜 그렇게 평범한지 의구심이 들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형은 아빠, 친구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집에 오게 됐어. 내가 어려서 기억을 못 하겠지만 말야 그렇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내가 5살 때 나당에서 놀고 있었을 때였다. 아빠는 형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셨고 형은 그날부터 내 형이 되었다. 부모님은 형과 나를 똑같이 대해주셨고 형도 우리 집에서 적응하며 지내는 듯했다. 형의 외모는 왠지 엄마와 닮은 부분이 있었다. 얼굴이 하얗고 짙은 쌍꺼풀의 몸매가 날씬했다. 하루는 다 같이 시장에 갔는데 상인이 엄마와 형을 보더니 모자가 인물이 아주 훤하네요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는 꽤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죠 하고 응수하길래 형이 엄마의 진짜 아들인가 하고 오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는 형의 친엄마가 아니다. 형은 학창시절 소위 랄라리 같은 짓을 일삼았다. 아빠는 외국에서 일하시는데 엄마 혼자 아들 2을 키워내느라 진이 빠져 보였다. 내색은 안 하지만 형의 일로 경찰서에도 여러 번 불려갔고 그날 밤에 형과 조용히 얘기하며 다짐을 받는 일이 허다했다. 엄마의 깊은 한숨은 어느새 거쳤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형은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머리카락을 박박 밀고 입대하는 형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한 표정을 짓던 엄마는 입대 후 형이 입고 갔던 옷이 택배로 오자 군대에서 사람 돼서 오길 바란다며 깊은 한숨을 지었다. 나는 그런 엄마를 위해 모범생이 되었다.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는 아들은 형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형은 휴가를 나왔고 몇 달 전 보던 모습이 아니었다. 뭔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았다. 군대에서 사람이 돼서 오겠다고 다짐하던 형은 군 생활이 적응돼서 재미있다고 웃어 보였다. 우리는 그날 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랜만에 걱정 근심 없는 날을 보낸 뒤 기분 좋게 잠을 청했다.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다.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문 앞으로 걸어갔다.
엄마와 형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혹시 누가 아프기라도 한 게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눈을 살짝 열어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형과 엄마는 남녀 관계를 하고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크게 소리를 낼까봐 입을 틀어막고 살며시 문을 닫았다. 아직 40대 중반인 엄마와 건장한 군인인 형. 그 둘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모자간에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엄마는 아빠와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빠는 가까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도 집에 잘 오지 않았다. 엄마는 평소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성격인데 아빠 얘기만 하면 유독 날카로워졌다. 형이 학창 시절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빠가 옆에 없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생활비를 붙여준다 하더라도 풍족하지는 않았고 엄마가 일을 해서 학원을 보내줬으니 말이다. 형은 휴가 때마다 엄마와 일을 치렀고 엄마는 형이 걱정된다며 면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면회는 늘 1박 2일이었다. 하루는 엄마를 따라 면회를 간다고 했다가 엄마의 아니야. 나만 가도 돼 하는 싸늘한 목소리를 듣고 엄마와 형 사이에 뭔가 있다고 확신했다. 내가 알기로 여자는 거의 50살까지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한다. 날씬한 엄마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엄마는 형을 만나고 온 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형이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고 엄마를 위해 PX에서 달팽이 크림도 사왔다며 엄마를 위할 줄도 안다고 흐뭇해했다.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달팽이 크림을 바르는 엄마는 형을 난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라면 저런 사고뭉치와 남녀 관계를 할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다. 형은 제대를 했고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탄탄한 회사에 취업했다. 엄마는 형을 데리고 양복과 구두를 사준다고 백화점에 갔는데 그때 그 모습은 마치 애인에게 예복을 맞춰주는 신부의 표정과도 같았다. 그 무렵 아빠는 집에 오셨고 폭탄 선언을 하셨다.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못해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현지에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이런 이야기는 직접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때 엄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형은 아빠를 노려봤다. 아빠는 엄마와 합의 이혼을 했고 모든 재산을 엄마에게 주고 떠나셨고 엄마는 한동안 멍하게 지냈다. 그때 형은 엄마의 방에서 함께 지냈다. 엄마와 형은 이제 같이 지내는 게 당연한 사이가 되었고 그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내가 더 민망해졌다. 나는 형과 엄마를 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내가 이 집을 나와서 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엄마는 나의 독립자금을 쥐어줬다. 엄마는 형과의 관계를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형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듯 했다. 엄마처럼 젊고 예쁜 사람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생긴 의부사들이 더 좋은가 보다. 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형은 그 잘난 외모로 모델을 하거나 연예인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을 키워준 양어머니와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된 것을 보면 세상에는 별 희한한 사이가 다 있다 싶다. 아버지와는 종종 연락하고 있다. 왜 혼자 살고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엄마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이다. 친엄마는 나보다는 의부사들을 택했고 나는 이 생활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며칠 전에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들고 내 자취방에 왔다. 남자 혼자 살면서 꽤 깔끔하다고 웃는 엄마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내가 먹는 모습을 바라봤다. 미안해. 나는 내 아빠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어. 형이 말해주더라. 형은 인생을 양아치처럼 살았지만 남자는 남자가 안다고. 집에 못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 처자식을 외면하고 본만 붙여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살았나 봐. 엄마는 그때부터 엄마의 마음을 읽어주는 형에게 의지하고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엄마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엄마에게 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다. 엄마, 형하고 무슨 사이야? 엄마는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관계 맞아? 내가 여러 번 봤어. 형하고 엄마가 같이 있는 건 말야. 엄마는 알고 있다고 했다. 나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형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엄마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남자가 필요하면 사귀면 되지. 왜 의부사들이랑 그런 관계를 맺냐고 했더니 입을 닫아버렸다. 당분간 모른 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데 엄마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이만 나가시라고 했다. 엄마한테 중요한 건 자식이 아니고 엄마의 잠자리 상대였냐고 소리 지르면서 말이다. 엄마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엄마를 어디까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형이 엄마보다 좋은 여자를 만난다면 그 관계가 정리될까? 난 지금도 엄마를 이해해야 할지, 엄마에게 화를 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저에게는 존재의 의미나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를 마음으로 낳아 키워주신 어머니이고 두 번째는 절망스러웠던 저의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애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중했던 엄마가 내 애인에게 꼬리를 친 여자고 제 남자친구는 이제 새아빠가 되게 생겼네요. 경악스러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여태까지 키워주신 어머니는 저희 친모는 아니고 새어머니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고만 들었어요. 사진으로밖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을 법도 한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좋은 분은 아니셨어요. 동네 양아치라고 하면 충분한 설명이 될 정도로 변변찮은 직업도 없었고 술 먹는 게 일상인 한량 같은 분이셨어요. 친어머니가 다른 사람 만나서 도망을 간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저의 기억 속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책임감 있던 모습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저를 어디 맡기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니 그것만큼은 감사할 따름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집에 어떤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온 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새어머니입니다. 그냥 대뜸 이제부터 이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솔직히 엄마 없이 자라온 기간도 길었고 정말 워낙에 어릴 때라서 새엄마라고 거부감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쁜 사람이 엄마라고? 라던지 나도 엄마가 생겼다 하는 기쁜 마음이 먼저 앞섰어요. 특히 정말로 허리 근처까지 오는 긴 생머리에 커다란 눈과 새하얀 피부, TV에서나 보던 연예인 같은 미모에 정말 공주님 같은 엄마가 생겼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 가서 머리가 좀 크고 난 뒤에야 한 생각이지만 새엄마가 왜 그때 우리 아버지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한테는 과분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나이가 14이었는데
새어머니가 지금 제 나이였으니 말 다 했죠. 30도 안 된 나이에 중학생 딸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버지의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하는가 싶었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엄마가 생긴 것이 기쁘다기보다 아버지의 변화가 더 기쁘게 다가왔어요. 젊고 예쁜 아내를 위해서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재혼을 하면서 정신을 차린 건지 모르겠지만 술로 보내는 나날이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 시작한 거긴 하지만 개인 택시까지 시작했거든요. 매일같이 마시던 술도 줄이고 아무래도 젊고 예쁜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돈을 벌어와야 하니 새벽 일찍 나가고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그때는 제가 한참 반항할 시기이다 보니 새어머니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고 부르기에는 언니 같아 보이는 외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곧바로 새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안 좋은 사건이 생긴 이유지만 저도 결국 새엄마를 엄마로 부르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장거리 운행을 나간 아버지가 크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일주일이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망연자실해서 대성통곡을 하는 새엄마와는 다르게 친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데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충격보다 이제는 정말 외톨이가 되었구나, 시설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한 기간도 짧고 아이도 없는 데다가 아버지를 빼놓고 본다면 여전히 젊고 예쁜 여자일 뿐인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새 출발을 하실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데다가 같이 몇 년 살지도 않은 저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자기 딸이나 다름이 없다고 피가 섞이지 않은 게 대수냐며 새엄마의 가족들 반대에도 무릅쓰고 저와 함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새엄마는 저의 어머니가 되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족들과는 연을 끊게까지 되었어요. 정말 저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젊은 여자 혼자 몸으로 한참 때인 저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상황도 학교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게 놀림거리가 되었고요. 저는 결국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자퇴를 하게 되었고 집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동네의 조그만 상가 자리를 얻어 거기에서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젊고 예쁜 데다가 스타일도 좋기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많은 벌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수입이 괜찮은 편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힌 저는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오면 그제서야 거실에 나가서 잠깐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아직도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쯤 검정고시에는 합격을 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는 또 하나의 소중한 사람이었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름 유명한 대학에 입학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잠시 휴학을 하고 학비를 모으느라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옷가게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혼자서는 가게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바빴었는데 그때 며칠씩 어머니 가게를 도와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집안 사정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권유로 저희 과외 선생님이 되었던 게 남자친구입니다. 어머니와의 추억만큼 큰 우여곡절은 없지만 집안에 처박혀서 미래를 포기했던 저를 다시 바깥 세상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남자친구입니다. 오빠의 가르침 덕분에 저도 오빠가 휴학 중인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오빠에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 건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남들보다 2년이나 늦게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어머니를 혼자 두고 서울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한테도 서울로 같이 가자고 했지만 옷가게가 궤도에 올랐는데 그걸 포기하기도 아깝고 서울에 간다고 해도 지금 벌이만큼 벌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누구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다가 저 때문에 친척들하고도 소원해져 버린 어머니였기에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모처럼 합격한 대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제 앞길을 막을 생각도 없으시다면서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강한 척을 하셨어요. 거기에 그때쯤 오빠도 복학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오빠가 곁에 있으니 걱정은 덜 하겠다고 하시니 저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원래는 근처에 자취방을 서로 구할 예정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해보자는 생각에 어머니에겐 비밀로 하고 오빠와 한 방을 빌려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차였고 그랬기에 동거를 시작하면서 어머니 모르게 오빠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절대 졸업하기 전까지는 연애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다 큰 남녀가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학교도 학교지만 학교가 끝나면 오빠나 저나 너나 할 것 없이 곧바로 집에 돌아와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첫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맞아 오빠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오빠는 저에게 몇 번이고 부탁하더군요. 우리 둘이 연인 사이가 된 걸 어머니 모르게 해달라고요. 쓸데없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고 믿는다고 보내놨더니 몇 달도 안 돼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냐는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저희가 떠나기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그래도 장사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덕분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내려온 것이었고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왕 내려온 거 서울에는 방학 끝날 때까지 올라가지 말자고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어머니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힘에 부처하고 가게 구조도 조금 바꾸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있는 동안 도와드리면 딱일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을 위해 장사도 경험해보고 싶고 저와의 관계도 있으니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오빠의 깊은 속에 감동해서 고마워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꿍꿍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사실 그때쯤 저희 고향에 재개발 붐이 있어서 공사판 수요도 많았는지라 오빠가 돈을 더 벌려면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더 많았는데도 굳이 낮은 임금에 저희 엄마를 도와주겠다니 정말 오빠가 나를 위해 무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첫 방학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가게 특성상 어머니는 일요일 하루밖에 쉬는 날이 없었고 그래서 그만큼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어요. 방학이 끝나가기 며칠 전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번 학기 등록금에 방학 내내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모은 돈까지 전부 다 묶여버리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저 혼자 서울에 올라가야 할 것 같다는 사정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반씩 내고 있던 집세 반반치를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오빠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데다가 어머니 가게에 일손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저는 혼자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그래도 오빠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 어머니가 덜 쓸쓸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저 혼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혼자 돌아온 서울의 자취방은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우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도 춥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다음날 새벽까지 오빠와 함께 이 침대에 누워 있어서 그랬나 두 명이 겨우 누울 더블 사이즈짜리 침대가 너무나도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날씨도 추워져서 그런 기분이 더했어요. 어머니도 고향에서 혼자 이런 느낌이었을까? 제가 혼자서 외롭다고 찡찡거리면 두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하면서 열심히 버티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견뎌낼 수 없는 밤이 오면 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날이 반복되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보다 오빠가 너무 그리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자란 생활비에 버스표를 사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저 혼자만 이렇게 몸이 다른 게 아니고 오빠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래켜주려는 마음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발했어요. 자정이 다 돼서야 도착을 했고 오빠의 집 근처까지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통의 전화해도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었고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올걸 뭘 그렇게 놀래켜주고 싶었나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1시간 가까이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오빠를 뒤로하고 온 김에 어머니라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어머니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도 일찍 주무시는 습관 때문에 당연히 깊이 잠드셨나 보다 생각하고 어머니한테는 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들어가는 집인데도 괜시리 다른 사람의 집인 것처럼 너무 고요하고 알 수 없는 미화감마저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깊이 잠드신 건지 제가 들어온 소리에도 잠에서 깨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실 방문을 열었을 때 그 묘한 위화감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네요. 어머니 혼자 자고 있어야 할 방 안에는 어머니와 함께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남자친구인 오빠가 같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내지르는 비명소리에 두 사람은 그제서야 잠에서 깨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그제서야 주섬주섬 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려 들더군요. 한바탕 난리통이 끝나고
어머니께서 먼저 제 눈치를 보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였어요. 이미 제가 오빠에게 과외를 받기 전부터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빠에게 마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던 거였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오빠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도 저를 위해 그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는 홧김에 저와의 동거를 빌미로 저에게 그 손길을 돌린 것이고요. 그래서 오빠도 제가 어머니한테 오빠와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그리고 방학 때 돌아와서는 두 사람은 그렇게 재회를 하게 되었고 제가 떠난 후 만남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오빠와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오빠는 그제서야 제 앞에서는 물론 저희 어머니 앞에서도 미안하다 빌기 시작하더군요.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오빠가 서울에 올라와 제게 손을 뻗친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였다면 오빠를 거기서 용서를 하지 않았을 테지만 충격적이게도 어머니는 오빠를 이해한다며 저한테 오빠를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하시더군요. 미워하기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가족들까지 포기하고 젊음을 희생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연히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면 딸이 된 입장으로 당연히 그것을 축하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상대가 저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준 은인 같은 남자친구였으니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어머니를 택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걸 응원해줄 용기가 나지를 않네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저 혼자만 슬프게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이 사실에 요즘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누군가 저를 위로해줄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위로받고 싶은 하루입니다.